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8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상황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KDI 경기 부진 공식화, 청와대 정부의 경고 사일엔 울린 것이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잘못 설계된 정부 정책이 온갖 부작용을 낳고 있다. 동아일보는 커지는 경기 하락 경고음, 땜질 대응하면 혹독한 겨울 부른다 라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경제 정책의 결과 지금 경기 부진 상황이 초래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정부 정책 탓도 있겠죠. 그러나 이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역대 김대중 노무현 정부나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고 하는 그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소득주도라고 하는 것이 이 빈부격차 양극화 더 벌어진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기존의 부자 중심,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는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왜 자본이나 권력이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계속적으로 펼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은 이 자본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그 근본 모순, 항상 이 경기 변동 과정을 통해서 이 공황적 위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신자유주의 구조적 정책을 통해서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근본적 이 체제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문제다 그러면 결국 정권 잡은 모든 정책, 모든 정권이 이 경제정책의 문제의 책임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난방송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산불 4시간 지나서야 재난특보한 KBS 기관방송 맞나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자 재난 담당 그 방송으로서 당연히 지적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직연금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금융회사 배만 불리는 퇴직연금 언제까지 방치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지난해 1.01%에 불과했고 은행 예금 금리의 절반 수준이다. 물가 상승률 1.5%를 감안하면 수익률이 마이너스 상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퇴직연금이 이렇게 커지고 있을까요? 부실한 국민연금 제도의 탓이죠.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라든가 각종 부동산에 대한 투자 또 투기로 이제 몰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금융회사의 배만 불린다라고 사설에서도 뽑았습니다만 이 금융수탈 체제의 한 단면이죠. 다양한 방식의 노동서민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이 금융수탈 기법입니다. 이것이 마치 뭐 선진 금융기법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하에 진행되고 있는 금융수탈, 금융약탈의 한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세금 쓰는 일자리 아니라 세금 내는 일자리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세금은 소득 있는 사람이 내게 되죠. 그런데 공공일자리의 경우에는 세금을 걷어가지고 재정을 통해서 이 공공일자리에 임금을 이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 특히 예를 들자면 공무원이나 공공부문에 있는 사람이 이 공공재정으로 임금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세금을 안 냅니까? 세금을 내게 됩니다. 또 근로소득세 면세점 이하라면 그 사람이 소비를 통해서 간접세를 통해서 세금을 당연히 내게 되는 것이죠. 세금을 내는 일자리와 세금을 쓰는 일자리가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세금 내고 누구는 마치 세금 안 내는 것처럼 특히 공공부문에 일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그런 논리이고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산불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민망한 산불 대응 자화자찬 야간용 헬기부터 구비해라.
동아일보는 화마 피해 줄인 주민들 용기와 제복 영웅들의 헌신, 멸기신문은 강원 산불 더 큰 참사 막은 영웅들, 문화일보는 KBS와 속초 시장식 형태로는 재난 효율 대응 못한다. 다양한 형태의 그런 산불 관련된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영웅이나 헌신적 그런 노력, 산불을 끄기 위한 말이죠.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평가하고 당연히 위로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산불을 막기 위한 필요한 예산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최첨단 이 장비를 산불을 끄는 그런 장비를 완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영웅들의 헌신만 가지고 이 불을 끌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김정은 11일 인민 앞에서 비핵화 직접 약속해 북운명 바꾸라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 최고인민회의가 11일 날 개막되는데 그 자리에서 비핵화 선언하라 그렇게 안빠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신문은 북 영양실조와 보릿고개 위기 심각하다. 김정은은 뭘 하고 있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무모한 핵 야욕으로 애꿎은 북한 주민이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나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서 북핵 폐기 문제는 북미 간 협상 내용에 지금 달려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2차 회담이 결렬되긴 했지만 트럼프가 3차 회담에 대해서 지금 미를 버리지 않고 있고 또 그 여지를 계속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핵 폐기 문제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풀어야 할 문제이지 현재 북한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북핵을 폐기해라. 그러면 미국이 제재를 풀어주고 경제 지원을 할 것이다. 그러면 북한의 곤전이 없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단순 논리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한국에서 기업은 어떤 존재인가 진지하게 토론해보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와 떳떳한 소득이 진짜 복지다. 그런 터전 제공하는 주역이 기업이다. 그렇게 옳게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기업의 예찬론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멜경신문은 성공한 대기업 없이 부강한 나라는 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말한 성공한 대기업이 있어야 부강한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와 소득을 기업이 그냥 제공합니까? 기업이 이윤을 위해서 노동력을 착취한 그런 자녀분을 임금으로 제공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노동력을 착취하는 생산 양식, 생산 방식을 지속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 일자리를 왜 제공합니까? 착취하기 위해서, 노동 착취해서 이윤을 얻기 위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지 노동자들이 일자리 없으면 굶어 죽으니까, 노동자들이 어려우니까 노동자들이 위해서 일자리를 제공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강한 기업과 부강한 나라만 존재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자본가들의 세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금융과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금감원이 왜 은행 점포 축소까지 규제하려드나 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군가는 은행을 가야 되고 또 은행이 있어야지만 대출 받거나 상담을 하거나 하는 이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만 되지 않는 것이죠. 이 경우에 점포 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점포 수를 유지하는 것 당연하고 금융감독 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점포 수를 무조건 줄이는 방식으로 가는 그래서 임금을 줄이고 관리비를 줄여서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이 금융 수탈 기법의 이 금융 투기 자본에 대한 규제를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봉과 관련해서 멜경신문은 국회의원이 연봉 킹에 오르는 나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연간 평균 소득이 1억 4천만 원으로 618개 직업 중 연봉이 킹이라는 겁니다. 1인당 GDP와 비교한 미국은 2.9배, 독일은 2.96배, 영국은
6일배인 반면 한국은 4.46배에 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 공공금융부문 임원, 특히 재벌 대기업 CEO들의 연봉은 최저임금의 500배 내지 심지어는 1000배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것을 격차를 좁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끝내 김현철, 박영선 임명 강행한 문 대통령 5기 국정 이런 비판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노선이 달라도 임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부정에다 투기를 저지른 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G와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규제 혁파 없는 5G 콘서트 생색내기 쇼 아닌가 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또 이 5G가 세계 최초로 개통을 했죠. 물론 미국이나 중국에 앞서기 위해서 무리하게 앞당겨서 사실 개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5G 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많이 해소하고 있습니다. 20배가 빠르다고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뭐 기술이나 시설을 완비하는 시간이 걸리겠죠. 당장 5G를 개통했다고 해서 이것이 갑자기 20배가 빨라지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하튼 이런 현재 같은 규제 속에서도 5G를 개통했잖아요. 그런데 5G를 개통했으니까 모든 규제는 또 해제하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4월 8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